혹시 알트라는 기업 들어보셨어요? 최근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엄청난 성장세로 지금 시장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장 진짜일까요? 오늘 공시 자료를 탈탈 털어서 알트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숫자로 한번 냉철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뜨겁지만 우리 투자자는 냉정해야 하잖아요. 과연 알트가 이 엄청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힘이 있는 회사인지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먼저 알트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3분기 실적,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따져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강점과 숨겨진 리스크는 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섹션. 알트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죠. 2017년에 설립돼서 작년 11월에 코스닥에 들어왔으니까 뭐랄까 시장에서는 신인이죠. 그런데 이 신인의 존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알트가 왜 이렇게 특별하냐고요? 사업 보고서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빼고 통신 3사 모두에 스마트폰을 공급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 이게 바로 알트입니다. 이 말은 즉 국내 통신 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입지를 다졌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이렇게 들썩이게 만든 바로 그 숫자들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3분기 실적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와, 이 차트가 그냥 모든 걸 말해주네요. 보세요. 2022년에 547억 원이던 매출이 2024년에는 무려 1276억 원. 아니, 2년 만에 매출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밖에 할 말이 없죠. 자, 그럼 핵심은 이거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가? 데이터를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한 곳을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사업부입니다. 이게 바로 알트의 진짜 영리한 점이에요. 대기업들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메인 시장은 피하고 그들이 좀 소홀히 했던 키즈폰이랑 시니어폰 시장, 이 틈새를 아주 정밀하게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경쟁은 덜하면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한 셈입니다. 이 성장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비밀병기가 있는데요. 바로 몸집을 가볍게 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알트는 직접 공장을 짓지 않아요. 생산은 폭스콘 같은 세계적인 전문 업체에 맡기고 본인들은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처럼 진짜 중요한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러면 뭐가 좋냐? 막대한 돈 들여서 공장 지을 필요 없으니까 시장이 변할 때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벼운 사업 모델이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제 회사의 금고한 재무 건전성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 급성장하는 회사들 보면 투자자로서 딱 드는 생각이 있죠. 혹시 빚내서 무리하게 사업 키운 거 아냐? 이 질문 당연히 해봐야 합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순부채가 마이너스 47.6억 원입니다. 마이너스 순부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가진 빚을 전부 다 갚고도 현금이 47억 원 넘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히 플러스라는 점. 이건 뭐 재무적으로 엄청나게 탄탄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방금 보신 이 순부채 비율이라는 게 쉽게 말해 회사의 재무 건강검진표 같은 거거든요. 빚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알트처럼 이게 마이너스다? 이건 사실상 빚 없이 장사한다는 의미고 재무적으로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아주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동전의 다른 면도 봐야겠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경쟁력과 함께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한번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100% 좋은 것만은 없죠. 이 슬라이드는 알트가 스스로 밝힌 강점과 리스크를 딱 보여주는 건데요. 좋은 점과 우려되는 점, 양쪽을 다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리스크는 바로 이 숫자, 86%입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가 단 4개의 국내 대기업 고객사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이 고객세들 중 한 곳이라도 정책을 바꾸거나 거래를 줄이면 알트의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하셨을 만한 부분은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최근 공시를 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29.57%에서 28.08%로 살짝 줄었어요. CEO가 주식 팔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진 거지 대표가 지분을 매도한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건지 그 전략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알트의 미래 그림은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해외,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1단계로 주요 통신사를 뚫고 점차 시장을 넓혀가겠다는 3단계 전략입니다. 계획 자체는 아주 명확한데 과연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그 높은 고객 의존도 리스크,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알트는 스마트폰만 보는 게 아니라 정부 R&D 과제를 활용해서 AI 스마트 케어, 로보틱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사업 다각화를 넘어서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로만 딱 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알트의 성장 엔진은 키즈와 시니어라는 틈새 시장을 기가 막히게 공략한 전략이다. 둘째, 재무적으로는 빚보다 현금이 많을 정도로 요새처럼 튼튼하다. 셋째, 하지만 국내 통신사 4곳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건 가장 큰 리스크다. 넷째,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결국 해외 진출과 AI 같은 신기술을 성공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딱 이겁니다. 알트는 국내 틈새 시장에서는 확실한 승리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증명했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성공 전략이 과연 더 크고 더 치열한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알트가 직접 써내려갈 미래의 이야기에 달려있을 겁니다.